네, 오늘은 저희 라디오 코리아 창사 34주년을 맞아 몇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강 회장님께서는 정말 어렸을 때 이 라디오 코리아를 좀 들으시면서 이게 내가 컸다, 자라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제가 미국의 가족과 LA 지역으로요. 아하, 초등학교 때 이민을 오게 됐는데요. 네. 90년대 때 이민을 와가지고 어허.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모든 뭐 여러 서비스나 이런 게 한국어도 제공이 되는 곳이 많은데 네. 뭐 90년대만 해도 뭐 그런 한국어 서비스가 많이 이제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라디오 코리아의 아직까지도 큰 팬으로서 아침마다 저희 학교를 아하. 저와 저 동생을 학교 라이드를 해주시면서 항상 라디오 코리아 뉴스나 네. 프로그램을 틀어 놓으셨는데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커서도 라디오 코리아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네. 아, 그 라디오 코리아 뉴스 덕분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인사 나눴던 최영호 앵커의 큰 팬으로서 네. 아마 그 목소리만 들어도 라디오 코리아의 간판 앵커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강 회장님께서는 주류 사회와의 이 커넥션이 굉장히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네네네. 이 주류 사회에서는 라디오 코리아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라디오 코리아의 영향력이 사실 이제 주류에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어허. 물론 다른 언론사도 많이 있지만 네.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뭐 LA 로컬 소식, 뭐 정치 소식 이런데 기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취재도 해주시고 그리고 매년마다 이렇게 큰 행사도 개최하기 때문에 네. 라디오 코리아라는 그 네임 브랜드가 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뭐 시의원이나 연방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윌셔를 지나다가 보면 라디오 코리아라는 이제 그 간판이 크게 네. 네. 윌셔 길에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그 네임 브랜드가 그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그 라디오 코리아가 어떤 라디오 코리아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더욱더 이제 발전하고 그리고 1세뿐만 아니라 1.5세나 2세 친구들도 제 또래 친구들도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라디오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지금도 사실 저도 뭐 다른 뭐 영어 방송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히 차 운전할 때 라디오 코리아 프로그램들 많이 듣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주류에서 커버 안 하는 우리 커뮤니티의 소식이나 네. 아니면 뭐 색다른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네. 어허. 네, 그럴 때는 와 확실히 뭐 LA 타임스나 이런 주류 매체도 있지만 어허. 역시 라디오 코리아는 조금 더 한인들을 위한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이슈와 그 아이템들을 커버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1.5세와 2세가 라디오 코리아를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방송사잖아요. 그런데 1.5세와 2세들이 한국어가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갭을 어떻게 좀 메꿀까 이 차이를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혹시 좋은 방법 있으세요? 저는 특히 요즘 1.5세나 2세 친구들이요. 예. 한인 친구들이 예. 만약에 한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였을 때는 예. 이제는 워낙 그 한류나 그 코리안 커처리 예. 주류 사회에서도 크게 이제 레코그나이즈를 되다 보니까 모두들 한국어를 좀 배우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레커멘드 하는 게 예. 그러면 100% 이해하지 못해도 네. 라디오 코리아나 이런 한국 그 뉴스 프로그램을 네. 그 운전할 때 키면서 알아들으려고 하고 분석하고 하면 그 한국어 배우는데 네. 큰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미국에 처음 이민을 오면 미국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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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스탠 못해도 자막 틀어놓고 네. 그 앵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면 신문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하는데 똑같이
하지만 이번엔 반대로 이제 한국어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는 라디오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뉴스 프로그램도 있지만 뭐 다양한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는 이제 음악 프로그램, 네,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뮤직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거를 추천을 해서 특히 이제 K-팝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틀어놓고 하면 매우 좋다고 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방송을 해오면서 이제 1.5세 2세대들과 이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영어 방송도 만들어 보고 우리 쪽에서 그 영어만 하는 그 젊은 세대에 우리가 어프로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 젊은 층에서 오히려 한국어를 더 많이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측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접근해 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조금 달라졌고 그만큼 한류의 파워가 더 강해졌고 그다음에 뭐 K-팝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한 그러니까 우리 1.5세 2세대들의 그 이 한국어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열기가 훨씬 더 예전보다 좀 뜨거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1.5세, 2세 친구들도 이렇게 한국 방송을 통해서 한국어를 많이 배웠으면 하고요. 네. 또는 이제 라디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 또 활발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라디오에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영어 방송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짧은 콘텐츠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서 쇼케이스를 하고 그렇게 1.5세와 2세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천천히 그분들이 이제 라디오 코리아의 청취자가 되고 또 팬으로 네. 될 수 네.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그 우리 한인 정치인들의 이 지금 주류 사회의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almost 거의 다가 4.19 폭동 때 이 우리 한인 사회의 이 참상 그것을 보면서 라디오 코리아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좀 주류 정치에 좀 더 가까워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계에 입문을 결심했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앞으로 좀 더 라디오 코리아가 그런 쪽으로 좀 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은 또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뭐 신문이나 이런 다른 방송도 있지만 사실 실시간으로 가장 먼저 업데이트가 되고 그 정보가 청취자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그런 채널을 많이들 선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디오의 그 특성상 가장 먼저 라이브로 이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4.19 폭동이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아야겠지만 혹시나 그런 뭐 한인 사회에 큰 임팩트가 되는 그런 뭐 이벤트나 아니면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생방송으로 또는 웹사이트나 유튜브로 중계를 지금도 해주시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브레이킹 뉴스를 이제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발전을 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그 청취자분들이 들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2002년 그 월드컵 때 우리가 합동 그 응원을 라디오 코리아가 주최를 해서 했는데요. 그때 어르신 한 분이 얘기하신 거가 있어요. 한인타운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1.5세 2세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저희도 와 정말 그렇다. 그때 그 합동응원에 나오신 분들이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지만 정말 1.5세 2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라디오 코리아를 사랑하고 라디오 코리아 애청자가 되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스티브 강 회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저도 그 라디오 코리아 응원 그 이벤트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요. 네. 아마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더 젊고 영어권 친구들에게도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라디오 코리아를 잘 듣진 않아도 네. 제 주변에 이제 영어권 한인 친구들도 라디오 코리아 하면 그 월드컵 행사를 개최하는 그 미디어 단체 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에 대한 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이제 다시 그 라디오 코리아의 큰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그런 행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월드컵이나 이런 큰 한인사회 축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그 audience를 더욱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아니 라디오 네. 방송국이면은 방송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행사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살짝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소화를 하면 될까요? 네, 물론 그 라디오 방송국이라고 해서 뭐 그 라디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주류만 봐도 뭐 KSFM이나 간판 이렇게 인기 있는 채널만 봐도 예. 대형 뭐 행사나 각종 이벤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그 라디오 뉴스나 프로그램에 가장 그 스트롱하게 나가야 되겠지만 예. 네. 그 사이드로 이러한 그 행사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볼거리 여러 가지 네. 액티비티를 준비해 주시면 더욱더 라디오 코리아에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또 우리 한인사를 위해서 조금 더 일 더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큰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네. 네. 미 주류 사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요 라디오 코리아에 가장 먼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네. 그러면 그 유튜브, 라디오 네.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항상 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